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강의 될 텐데, 이번 강에서는 너의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해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묻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표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핸드폰 물어보는 방법, 핸드폰 번호 물어보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한국어랑 약간 차이가 있는 표현이니만큼 여러분이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워낙 중국 친구들이 한국에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중국 친구들 뭐 신촌에 가면 또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학교든 남학교든 다들 약간씩 이제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을 때 우리가 핸드폰 번호, 연락처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뭐 굳이 한국어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문장 정도 중국어로 말을 건네보면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에서 다룰 단어들을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여러분도 저랑 좀 같이 읽으면서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쭈 라고 해서 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너 어디 살아? 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장소 묻는 표현을 물을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쭈 하면 살다 이고 어디에 라고 하면 네, 아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문장 속에서 어떻게 또 활용을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밑에는 쇼얼이라고 해서 서울이 되겠습니다. 삼성이잖아요. 네, 성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삼삼 오면 이성, 삼성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만히 보면 따옴표가 하나 이제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이거 제가 잠시 적어보면 지금 쇼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적혀 있죠. 성조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요. 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단어를 보실 때 뒤에 단어 있죠. 여기 뒤에 단어를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시작되는 음이 모음이에요. 그쵸? 네. 우리가 이렇게 음모로 시작이 된다면 발음을 어디서 끊어서 어디서 할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단어가 시작음이 음모라면 그때는 이런 걸 붙여서 여기서 끊는 거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마치 이제 네, 어디서 읽을지 우리가 좀 띄어쓰기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쇼얼이라고 하면 서울이란 뜻이고요.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오래전에 중국어를 배우셨던 분들이 한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기억을 하세요. 한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성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서울이라고 한국의 수도를 그렇게 부른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2007년부터 북경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해인 2007년부터 서울을 발음하는 단어가 쇼월, 이 단어로 바뀌었어요. 한자도 바뀌고, 그리고 당연히 발음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 단어밖에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좀 바꿔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공유라고 해서 아파트란 뜻이에요. 네, 중국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됐던 오피스텔이 됐던, 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높은 건물, 빌딩 같은 곳에서 이제 거주를 한다면 그때 그런 장소를 전부 다 공유라고 부릅니다. 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에留学生이라고 해서 유학생이란 뜻이에요. 네. 자, 만약에 유학생에서 유를 빼버리고 그냥 学生만 읽게 되면 그때는 학생이란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유학생은 앞에 리오를 붙이면 된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手机는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자, 手라는 건 우리가 이 손을 의미를 하죠. 네, 我的手라고 하면 내 손, 나의 손이란 뜻이죠. 지라는 건 어떤 기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요. 기계 이제 무슨 지, 무슨 지 이런 식으로 지로 끝난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는 건 뭐예요? 손,
손기계예요. 그래서 손기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핸드폰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연관지어서 외워두시면 여러분이 이제 중국어 공부를 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핸드폰. 자, 다음은 밑에 多少라고 해서 多少라고 하면 많고 적다라는 뜻이죠. 자, 많고 적다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버리면 얼마나 라는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얼마나 혹은 몇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량을 물을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수량을 묻는 의문 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국어로 의문문을 만들 때 크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쫙 쓰고 뒤에다 뭔가를 붙이면 의문문이 됐잖아요. 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쭉 쓰고 뒤에 마 붙이면 의문문이 됐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긴 하는데요. 이 사이에다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의문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가 의문 대명사라는 것을 하나 집어넣으면 이 단어 자체는 요거 자체만으로도 의문문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굳이 마 같은 걸 붙이지 않아도 의문문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多少는요 우리가 수량을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 대사예요. 너는 얼마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니? 너는 뭐 몇 개나 가지고 있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량을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多少 뒤에는 마가 안 붙겠죠. 네, 마가 붙지 않고 그 다음에 의문문의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단어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단어를 여기 좀 지우고 볼게요. 네, 여기 보면 low 라고 적혀 있습니다. low라는 건요, 우선 의미가 두 가지예요. 네, 의미가 두 가지고, 첫 번째는 층이란 뜻이 있어요. 층.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층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물이란 뜻이 있어요. 네, 건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층이라는 의미를 활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 5층에 있어 라고 해서 5층을 붙이고 싶다면, 만들고 싶다면 그때는 이 low란 단어 앞에다가 숫자를 붙이면 되세요. 그래서 숫자 플러스 low 바로 갖다 붙이시면 이때는 층이란 단어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마 숫자 기본적으로 1부터 10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 우리가 좀 만들어 봅시다. 5층 해보세요. 숫자 5는 우라고 읽죠? 그래서 low를 갖다 붙이면 돼요. 우러라고 하면 5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층 한번 해볼까요? 10층이면 10楼, 그렇죠. 10楼. 네, 이렇게 만들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층에 계세요? 你们在几楼? 几楼?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몇 층이라고 질문할 때는 몇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었죠? 지, 네, 요게 바로 몇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지로라고 물어보면은 몇 층이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에 밑에는 how. 네. 자, 이 how라는 건 우리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몇 월 며칠이니? 라고 할 때 지위에 how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5월 3일이에요 라고 하고 싶으면 5월 3일. 네, 그래서 3일 하면 3일이라는 단어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일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몇 월 며칠 할 때 그 일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일 말고도 호 혹은 번이란 뜻이 있어요. 이 호라는 건 언제 쓰냐면 방호수 얘기할 때 우리 집은 305호예요 라고 얘기할 때 305
호, 하오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번이라는 건 학생들 있죠. 1번부터 30번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길 때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오라는 건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 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밑에는 방지엔, 방지엔, 방지엔이라고 하면 이제 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 방이라고 하면 나의 방이라고 만들 수가 있는데요. 我的房间이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엄마 방이라고 하면 妈妈的房间이라고 또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방이라는 건 나한테 소유되어 있는 장소죠. 네, 나의 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더라는 걸 붙여서 누구누구의 방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은 宿舍, 宿舍. 네, 물소시라죠. 네, 宿舍 하면 이제 숙사, 기숙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요, 굉장히 빨리 기숙사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조금 빠른 학교는 초등학교에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 宿舍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다음 아래는 电话号码, 电话号码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보면요. 电话, 전화란 단어와 号码는 이제 번호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전화와 번호란 단어가 붙어서 한 단어가 됐습니다. 전화번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말고도 요즘엔 사실 핸드폰 번호 많이 묻잖아요. 그럴 때는 手机号码라고 해서 이 앞에는 요 단어 手机란 단어를 붙여주시면 또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중국어는요. 긴 문장 혹은 긴 단어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짧게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电话号码 이렇게 네 글자로 읽지만 많은 경우에 뒤에 있는 이 단어를 생략시켜요. 그래서 电话号 네, 이렇게 세 글자로 말을 많이 하고요. 역시나 의미는 똑같이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네, 핸드폰 번호도 똑같아요. 手机号 네,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 마지막 한자네요. 한즈, 한즈라고 해서 한자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지도 않고 또 적지도 않은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대화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읽고 나서 큰 소리로 좀 따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玛丽, 玛丽, 你住哪儿? 你住哪儿? 네, 이렇게 적혀 있죠. 마리라고 하면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메리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강에서는요, 이제 메리나 데이빗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중국어 책을 보다 보면 역시나 메리나 데이빗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영희와 철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리를 굳이 한자를 막 쓰면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 이 사람 이름이구나. 네, 이렇게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你住哪儿 이라고 하면 너 어디 살아? 라는 뜻이에요. 你住 너는 산다. 哪儿 어디에?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 사세요? 你们住哪儿? 네. 자, 나는 어디에 살아요? 라고 대답을 할 때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我住留学生宿舍. 我住留学生宿舍.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유학생 기숙사에 살아 라는 표현이네요. 자, 문장이 좀 긴 거 같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네, 사실은 긴 문장은 아니고요. 나는 살아 유학생 기숙사 이렇게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보세요. 나는 주어,
쭉 살다 동사 그다음 목적어 여기 통째로 적혀 있죠. 네, 그래서 문장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다음에 니呢 라고 물어봤어요. 너는? 이란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밥 먹었어. 너는? 혹은 나 잘 지내? 너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 뒤에다가 너는, 쟤는, 엄마는? 이라고 물어볼 때 혹은 사물 뒤에다가 내 핸드폰은, 내 책은, 책상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이 너라는 거 요거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또 나타내죠. 네, 요거는 앞에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늘 바뀌죠. 네, 함축 의문문이라는 이제 표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해두세요. 자, 다음에 밑에 我也住留学生宿舍我也住留学生宿舍 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지금 보니까 강의 안에는 기숙사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강의안이 아니라 칠판에는 빠져 있네요. 근데 여러분의 강의안에도 만약에 이 기숙사란 표현이 빠져 있다면 채워주시고요. 네,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강의안은 이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간 我也라고 하면 나도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나도 역시 좀 살아 유학생 기숙사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도 혹은 쟤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도 역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예라고 해서 주어의 바로 뒤에 붙게끔 되어 있죠.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유학생 기숙사. 자, 우리가 중국 학생들하고 유학생 기숙사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되시거나 뭐 잠깐 어학연수를 이제 하게 되셨을 때 중국 애들, 중국 친구들이 사는 기숙사는 중국인 기숙사, 중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 학생들은 또 외국 학생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유학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我住3号楼我住3号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我住3号楼라는 건 나는 산다 3 뭘까요? 하오가 호라고 했어요. 3号 로우는 건물이란 뜻입니다. 네, 그쵸? 자, 잠시 여기 보시면요. 3号楼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치면 3호동이에요. 3호 건물이기 때문에 3호동이 되겠고요. 3호동이라는 건 이제 아파트의 개념으로 쳤을 때 한 단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1호동, 2호동, 3호동, 4호동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유학생 기숙사가 네. 저는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좀 이렇게 그려봅시다. 네, 이렇게 유학생 기숙사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건물이 1호동 건물이에요. 2号楼. 그쵸? 그 다음에 얘는 2호동 건물이에요. 2号楼. 얘는 3호동 건물 4号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친구는 지금 여기 건물에 산다는 거죠. 그쵸? 3호동에. 그 다음에 我的房间是331号我的房间是331号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선 我的房间이라는 건 내 방이란 뜻이야. 그쵸? 나의 방은 331号 라고 하면 331호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 라고 싶은 그런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숫자 1인데요. 숫자 1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쵸? 한자는 이렇게 생겨 있죠. 한일자. 그래서 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야오라고 읽었어요. 네. 자, 여기서는 야오라고 읽었습니다. 이걸 잠시 보실게요. 네. 우선 숫자 1은요, 우리가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치 숫자 2와 같은 거죠. 숫자 2도 우리가 얼이라고도 읽지만 또 어떻게도 읽어요?
량이라고도 읽죠. 네, 얼이라고도 읽지만 량이라고도 읽어요. 네. 이때 량이라고 읽을 때는 뒤에 양사가 있을 때, 그쵸? 우리가 두 개, 두 권 이렇게 무언가를 셀 때 량이라고 읽었습니다. 네. 숫자 1도 발음이 두 개예요. 한자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라고도 읽지만 여라고도 읽습니다. 자, 언제 이렇게 읽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네. 자, 불특정 다수라는 건 뭐예요? 특정하지 않은, 그쵸? 어떤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숫자들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게 있냐면 핸드폰 번호. 그쵸, 여러분? 핸드폰 번호가 불특정 다수죠. 그 다음에 신분증 번호. 그렇잖아요. 우리 신분증 번호도 숫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차 번호. 차 번호도 숫자 4개잖아요. 불특정하죠? 네, 꼭 규칙이시 1, 2, 3, 4, 1, 2, 3, 5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야오라고 읽는데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 보도록 하고요. 우선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신분증 번호, 차 번호 뭐 이렇게 숫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우선 야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야오라고 읽기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요거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어른들 중에서 핸드폰 번호 이제 알려주실 때, 그쵸? 010,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번호가 있다고 칠게요. 010-1123-1111 이렇게 있는 번호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번호를 어른들이 전화 통화하면서 알려주려고 할 때요. 010 이렇게 읽는 분보다 010 1123 그쵸? 1123 이렇게 읽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라고 할까요? 1이라고 안 하고 그 이유는 그쵸? 상대방이 이해하기 더 쉬우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중국어에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부를 때 야오라고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중국어에는 이하고 숫자 7 있어요. 7. 네. 숫자 7이죠, 얘는. 네. 숫자 7하고요. 숫자 1하고 발음이 다른데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할 때 이 숫자를 불러주면요. 헷갈려요. 정확하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010을 링20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링7링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여라고 대신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꼭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헷갈리지 말라고 읽는 거니까 여러분도 주의해서 이렇게 읽어주세요. 네, 아셨죠? 자, 그러면 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다시 문장으로 갑시다. 자, 여기 보면 싼싼여허라고 읽어야 되시는 거고요. 자, 331호라서 100단위로 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우리가 100단위, 1000단위로 읽죠? 근데 중국에서는 안 그래요.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자리의 숫자가 넘어가면 그때는 하나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31호도 그냥 331호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뭐 숫자가 4개 있어도 똑같아요. 만약에 집이 1412호예요. 이러면 언제 1100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그냥 숫자 하나 읽으시면 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1이니까 우선 여라고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여스, 여얼허 라고 하면 1412호가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자, 설명이 길어졌는데 넘어갑시다. 자, 밑에를 보니까 我住5号楼4楼我住5号楼4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싶죠? 자, 여기를 보시니까 我住5号楼라는 건 뭐예요? 5호동이에요. 그쵸? 건물이 5개. 그쵸? 이것보다 지금 건물이 더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5호동에 산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옆에 보니까 쓰러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까 단어 설명할 때 여러분 숫자 그 다음에 바로 러를 붙이면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층,
네. 자, 우리가요, 숫자 뒤에 바로 러우를 쓴다는 건 층을 의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쓰러우라는 건 4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가운데 이 호라는 게 붙어 있으면 그때는 오후 건물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우가 없고 숫자 플러스 러우가 바로 붙어 있다면 그땐 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5호동 4층에 살아 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네, 몇 호동,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층,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대화입니다. 你的手机号是多少?你的手机号是多少?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장이 바로 이번 강의 주제인 네 핸드폰 번호가 뭐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어에서 연락처 묻는 표현이 달랑 요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장이 이상하게 잘 안 외워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한국어랑 이제 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데요. 네, 우선 你的手机号라고 하면 네 핸드폰 번호, 그쵸? 그다음에 是 하면 무엇이다, 多少는 얼마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 물을 때나 어울릴 법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多少라는 걸 우리가 중국에서는요, 숫자 여러 개가 있을 때 자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역시나 얘도 불특정 다수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물을 때 일반적으로 多少를 활용해서 묻고요. 뭐 차 번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뭐 핸드폰 번호부터 해서 전화번호 당연한 거고요. 신분증 번호 이런 여러 가지들 불특정 다수 숫자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多少를 활용을 해서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왕이면 좀 외워봅시다. 외우고 나중에 누가 알아요? 네, 대만에 여행을 간다든지 홍콩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중국 상해 간다든지 북경을 간다든지 놀러 갔을 때 예쁜 여자가 있어요. 저 중국 미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 예쁜 여자들이 있을 때 괜히 말 못해가지고 종이 이렇게 띡 내밀거나 핸드폰 내밀지 말고 멋있게 한 문장 해주시면 좋겠죠. 여자도 똑같죠. 네, 여자분들도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유용하게 쓰실 그날이 올 겁니다. 네, 자, 대답 한번 해볼게요. 我的手机号是134887056 네, 굉장히 긴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我的手机号是134887056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선요, 내 핸드폰 번호는 이라고 해서 문장이 시작됐고요. 문장 구조를 좀 나눠보면 네, 여기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앞에가 주어죠. 내 핸드폰 번호는 그 다음에 뒤에 동사, 그쵸? 是 뭐뭐야. 그리고 나서 뒤에 목적어 번호가 나오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자, 정말 이제 진짜 중국 핸드폰 번호예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에서 숫자 딱 하나만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보시면은 숫자 1이 시작이 돼요. 134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중국 번호는 134, 156, 148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당연히 뭐라고 읽어요? 야오라고 읽어야 되죠. 그쵸? 네, 이런 거 꼭 주의해 주시고 야오라고 읽고요. 그래서 134 하면 134 네,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888 적혀 있어요. 8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빠빠빠 네,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70756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7056라고 읽었습니다. 숫자 0이 뭐예요? 링이라고 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국어 숫자 못 읽으시는 분 안 계시죠? 자, 말이 나왔으니까 1부터 10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혹시라도 모를 수 있으니까 해봅시다. 네, 숫자 저는 손하고 같이 할게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해주세요. 네, 1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네, 여기까지는 쉬워요. 6, 7, 8, 9, 10. 네, 이렇게 1부터 10까지 읽으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네. 자, 혹시라도 1부터 10까지 못 읽는 분 계시면요. 얼른 인터넷 검색해서 우리 1부터 10까지 한자랑 우리 병음이랑 성조 다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래서 핸드폰 번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열심히 대답을 해주세요. 你的手机号是多少?你的手机号是多少? 네, 여러분 핸드폰 번호 어떻게 되세요? 대답해 주시고 계신 거죠? 我的手机号是 그쵸? 아마 뭐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죠? 링 숫자 0이니까 링, 여, 링 그쵸? 010 그 다음에요. 1, 2, 3, 4라고 치면은 1이니까 역시나 2가 아니라 그렇죠. 야오라고 읽어야죠. 1, 2, 3, 4 그 다음에 우리 8088이라고 할까요? 8088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시겠죠.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010 1, 2, 3, 4 8088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핸드폰 번호 말고도요, 엄마 핸드폰 번호, 아빠 핸드폰 번호, 뭐 가족 형제 자매 핸드폰 번호, 아니면 친구의 핸드폰 번호 다 읽어보세요. 다 연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회화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잠깐 정리해볼 어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번 강마다 다 있는 건 아닌데요. 그때그때 필요한 기본적인 어법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화를 할 때도, 그쵸? 아무리 스피킹 위주의 뭐 중국어 강의를 배운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도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는 게 있는 법이죠. 그런 것들을 제가 대화 공부를 마치고 나서 잠깐씩 이제 여러분께 확인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번이 바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아마 여러분의 강의 안에도 다 똑같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중국어 문법이라고 이제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이 회화를 하시다 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별을 해드리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 뿐이니까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에서는요, 우리가 지라는 것과 多少라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구별을 해볼 거예요. 우선 지라고 하면 몇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네 집 몇 식구야? 라고 해서 지커우렌 이라는 단어를 아마 배우신 적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몇 개 있니? 그래서 지거라고 하면 몇 개가 됐었고, 그리고 또 몇 시 혹은 몇 월 며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몇이라는 것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옆에 多少라는 것도 이번 강에서 이제 등장을 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수량을 물을 때 활용을 하죠. 네. 그래서 둘 다 의미는 몇 혹은 얼마나라고 해서 수량을 물을 때 쓰는 것인데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구별을 해볼 거고요. 공통점은 우선 지가 됐던 多少가 됐던요. 문장 안에서 이런 것들이 쓰였다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의무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서 활용하실 거고 이거 자체가 의무문을 나타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 같은 거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도 똑같이 사용하지 않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이점을 보실 건데 일반적으로 지라는 건요. 숫자 10 이하의 수량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 동생이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건 뭐예요? 동생이 아주 많아도 10명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묻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 이하에 쓰고요. 多少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네, 반대로 10 이상의 숫자에 쓰고요. 혹은 불특정 다수에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불특정 다수라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숫자가 마구잡이로 나열되는 그런 표현에 활용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기본적인 특징들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10 이하에 쓴다고 하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날짜를 물을 때 몇 월 며칠이라고 할 때 지위에 지하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몇 월 하면 11월, 12월이 10 이상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며칠에서 우리는 매 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30일이 넘어가는 달이 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시간과 날짜는 예외적으로 지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외고요. 그 외 나머지 경우에는 10 이하의 숫자에만 지를 쓰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제 대상, 상황에 대한 차이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어법적인, 문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스 안에 제가 넣어둔 이제 그건데요. 지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뒤에는 반드시 양사를 쓰셔야 돼요. 양사라는 건 명사를 세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도 꽤 많은 양사가 있는데요. 한 개, 두 개라고 해서 이 개라는 것, 그쵸? 중국어에는 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양사고요. 그다음에 책을 쓸 때는 우리가 책은 한 개, 두 개라고 안 세요. 한 권, 두 권이라고 셉니다. 중국어에서는 권이 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사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지라는 거 뒤에 반드시 거나 번 혹은 그 외 다른 양사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양사에 해당되는 명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규칙을 꼭 지켜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쉽죠? 네,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장을 보시면 니几岁? 니几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니라는 건 너, 지, 몇, 岁하면 살이에요. 살이 뭐예요? 이런 살이 아니라 한 살, 두 살,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 몇 살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네. 보면은 지라는 거 뒤에 수이는 나이를 세는 양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사라서 왔고요. 명사는 생략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몇 개야? 라고 해서 지거 라고 물어보면서 명사를 생략시킬 수도 있죠.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니지 쇠, 너 몇 살이니?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느낌이 확 와 닿으세요? 눈치채셨나요? 네, 자, 우리가 너 몇 살이야? 라는 이 니지 쇠라는 표현은 누구한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쵸? 네, 여러분도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10 이하의 숫자에 쓴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어린 꼬마들, 어린이들한테만 니지 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어른한테 혹은 청소년한테도 함부로 니지 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실게요. 그래서 10 이하의 숫자에 쓴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아래는 니有几个弟弟? 니有几个弟弟? 라고 적혀 있고요. 자, 지라고 하면 몇, 그리고 그는 개, 양사가 되겠고, 이번에는 띠디라는 명사를 붙였네요. 네. 그래서 너는 몇 명의 남동생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대가족이어도요, 요즘에는 남동생이 10명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연히 지라는 의문 대사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지의 활용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多少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게요. 자, 多少라는 건 잠깐 지우고 보면요. 네. 자, 요만큼만 지울게요. 네. 多少라는 건 아까 지와는 다르게 양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아까 지에서는 반드시 양사가 있어야 되는 반면에 이번에 多少는요. 뒤에 양사, 거와 번 같은 걸 붙여도 그만, 빼도 그만입니다. 네, 그래서 多少 뒤에 바로 연이어서 명사가 와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좀 읽어보면요. 你的身份证号是多少?
你的身份证号是多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身份证号라는 건 네. 아까 단어에서 안 나온 그런 표현인데요. 신분증 번호가 되겠습니다. 身份证이라는 건 신분증이라는 뜻이고 号가 붙음으로써 번호를 얘기하겠죠. 자, 신분증 번호는 불특정 다수예요. 그렇죠? 숫자가 여러 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多少를 활용했습니다. 다음 밑에는요. 你的车牌号是多少?你的车牌号是多少? 라고 적혀 있고요. 车牌号라는 건 차 번호가 되겠습니다. 차 번호판에 번호 붙어 있잖아요. 중국도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차 번호판도 역시나 불특정 다수죠. 네, 숫자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多少로 물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어딜 봐도 네, 양사가 눈에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지와 多少를 활용한 문장, 비교한 문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전부 다 강의 안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눈 빠져라 칠판을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강의 안은 이제 중간중간 보시면 되시겠죠. 자, 똑같은 문장이에요, 여러분. 네, 한국어로 해석을 하다 보면 똑같은 문장입니다. 잠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위에서는 지가 쓰였고 아래서는 多少가 쓰였다는 것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你认识几个汉字?你认识几个汉字? 다음 아래 문장도 읽어봅시다. 你认识多少个汉字?你认识多少个汉字? 네, 라고 적혀 있네요. 우선 이 认识라는 건 우리가 바로 지난번 제1강에서 공부를 했었죠. 알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몇 개의 한자를 아니? 라는 표현의 의문문이 되겠네요. 자, 너는 몇 개의 한자를 아니? 이런 표현이고요. 다음 아래에서는 너는 多少?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숫자를 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한자를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두 문장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이제 느낌으로 좀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를 활용을 했죠. 언제 활용한다고 썼나요? 10 이하의 숫자에 활용을 하고요. 多少를 썼습니다. 10 이상의 숫자에 활용을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위의 문장은요. 이런 뉘앙스예요. 야, 네가 한자를 알아야 몇 개나 알겠어? 이런 뉘앙스입니다. 알아봤자 10개 이하, 조금 알겠지. 이런 표현이고요. 아래는 어떤 표현? 반대로 야, 너는 한자를 굉장히 많이 아는구나.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한자를 아는 거니?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와 多少를 같은 문장에서 활용하게 되면요.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면서 보시면 이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하실 때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채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지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多少 뒤에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 요거까지 같이 확인을 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핸드폰 번호를 묻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본적인 어법 정리까지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수업이 끝나더라도 지와 多少에 대한 조금 정확한 구별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온 가족의 핸드폰 번호를 중국어로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강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你们辛苦了，再见。